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알파 스터디의 수학 디렉터 김민기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수학 상에 있는 내용이죠. 두 원의 방정식의 차이의 그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교과상에서 배우셨던 학습하셨던 그 표면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은 네,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. 네,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경우에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학습을 아마 잘 하셨을 겁니다. 자, 이것부터 한번 왜 그러한지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두 원의 방정식을 서로 뺐다. 두 원의 방정식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원의 방정식을 연립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. 자, 이 연립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교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이 창이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. 그래서 정리된 식은 1차 식이 되겠습니다. 그 1차 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직선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엮어서 결론을 지어보면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. 네. 그러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성분이 있겠죠. 네, 그것을 공통현이라고 불렀죠. 그래서 결론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, 즉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론임을 학습을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을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는 공통현이라고 하는 게 있지가 않죠. 하지만 두 원을 빼면 1차 식이라고 하는 결론은 나오잖아요. 즉, 두 원이 서로 만나고 있지 않을 때는 빼어서 정리한 식도 1차 식인데 이상하게 공통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의미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금방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두 원의 방정식의 그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유추 정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의 결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한 점, 한 점에서 두 원의 그은 그 접선의 길이가 같은 그러한 점의 자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. 다시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? 두 원 밖에 한 점에서 두 원의 접선을 그릴 때 그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그러한 점들이 있겠죠. 네, 그러한 점의 자치가 바로 이 본질적인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것이 왜 그러한지 그 경우별로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, 그리고 두 원이 한 점에서 즉 접하는 경우, 그리고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,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편의상 두 개의 원을 만나지 않게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면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원을 중심을 A, B라고 둘게요. 그리고 반지름은 R1이라고 두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원의 중심은 C, D라고 두겠습니다. 그리고 반지름은 R2라고 두겠습니다. 자, 두 원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죠? 네. 첫 번째 방정식은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 이퀄 R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 원의 방정식을 써보면은 x-c의 제곱 플러스 y-d의 제곱은 R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식을 빼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.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 마이너스 r1의 제곱 이퀄 x-c의 제곱
플러스 y 마이너스 d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됨을 잘 알 수 있겠죠? 자, 이 식의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편의상 자, 묻겠습니다. 변수가 있는 부분을 각각 묶어서 자,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 좌변에 있는 x-a의 제곱 플러스 y-b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? 네, 그래서 자, 두 원 밖에 한 점,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자, p라는 점으로 설정하겠습니다. 점의 좌표를 미지수 x, y라고 두면은 좌변에 있는 중괄호로 묶여 있는 식은 첫 번째 원의 중심과 그리고 밖의 원 밖의 점 P를 이은 거리가 되겠죠. 네. 거기서 R1의 제곱을 뺐습니다. 자, R1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죠. 그래서 먼저 접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P에서 그린 첫 번째 원의 접선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 반지름, 이 반지름과 그 다음에 이 접선과는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죠. 또 결론이 자, 점과 점 사이의 거리, 원의 중심에서 P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에서 그리고 자, 반지름이 R1이니까 R1의 제곱을 빼주면은 결론, 좌변의 결론은 네, L1의 제곱이 되는 거죠. 또 이 좌변이 바로 L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, 우변을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x-c의 제곱 플러스 y-d의 제곱은 두 번째 원의 중심과 점 P를 이은 거리가 되겠죠. 네, 그리고 R2, 자, R2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니까 접선을 하나 생각을 해주면 R2가 반지름이 돼가지고 여전히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결론은 L2라고 하는 접선의 길이가 되겠죠. 네,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은 두 번째 원까지의 접선 길이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그 두 개의 그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였으니 결론이 네, L1과 L2가 같다. 즉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, x, y라고 하는 이 연립의 그 좌표, 자, 연립된 식의 좌표는 자, 어떤 점이냐? 두 원의 그은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은 그러한 점의 자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네, 잘 이해하셨죠? 다음으로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, 네,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자, 적용이 됨을 한번 똑같이 이해를 해볼게요. 자, 두 원이 자, 외접하게 그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접점을 네, 표시를 하고요.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원의 중심 자, A, B라고 두고 두 번째 원의 중심 자, C, D라고 두고 그리고 반지름 첫 번째 원 R1 두 번째 원 자, R2라고 하면은 자, 이미 아까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살펴보셨듯이 그 기하학적인 의미 자, 두 원의 방정식의 차이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자, 원 밖에 한 점에서 자, P점이라고 둘게요. 자, x, y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R1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뺀 그러한 접선 길이가 됨을 알 수 있겠죠? 네. 근데 접점이 하나이니 네, 그 접선 길이가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원에 대해서도 중심과 점 P 사이의 거리 그리고 네, 그리고 반지름 자 R2 그래서 반지름과 또 접선은 수직이 되니까 결론이 그 접선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. 자, 그 얘기는 두 원이 외접하고 있을 때는 두 원의 방정식의 차이는 접선 길이가 같은 것은 그 공통 접선, 네, 공통 내접선이 되겠죠. 여기서는 네, 공통 이 내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네,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결론의 그 표현은 공통 내접선이지만 그것은 결국 두 접선 길이가 같은
점의 자치라고 하는 것을 자, 중등기하 때 기하적으로 살펴보신 줄 알고 있겠죠. 그래서 두 접선 길이가 서로 같을 때 공통 내접선을 포함하는 그 직선 위의 점에서 두 원까지의 거리가 서로 접선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또 적용을 해보면 그 결론이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잘 알 수가 있겠죠. 자, 마지막으로 자, 교과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, 즉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표면적인 그러한 결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었죠.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첫 번째 케이스, 두 번째 케이스 다 같은 경우입니다.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앞의 경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 번째 경우, 자 교과상에서는 이 세 번째 경우에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딱 그 배수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해놨는데, 자 오늘 같이 학습을 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같이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보시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꼼꼼하게 연구해 보시고 혹시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중등기하 중에 두 대각선이 수직인 그 사각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중등기하의 이 내용을 살짝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똑같은 원리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원의 방정식의 차이의 일반적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